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1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쌍둥이 포털 사이트가 서버 관리자의 체포로 폐쇄됐습니다. 그동안 두 사이트는 전국의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업소들을 홍보해 왔는데 이곳에 업소 홍보 광고를 실어온 성매매 업소만 5천 곳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 사이트 운영자 측은 경찰 단속을 피하는 데 사용하라며 불법 대포폰까지 만들어서 업소 측에 판매하게 됐다는데요. 성매매 남성 회원들은 군대식 계급으로 분류한 뒤에 성매매 후기를 많이 쓰면 계급을 올려주고 등급이 오른 회원에게는 성매매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경찰은 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를 올린 회원도 추적을 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7월 초순 폭염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면서 에어컨을 본격 가동하는 상업 업무 시설이 늘고 있는데요. 실내 온도 준수와 계문 냉방 금지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올해도 여전히 문 열고 에어컨 빵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이 어제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 등 20여 곳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 실내 온도가 냉방 제한 기준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강남역 앞 75개 상점 가운데 절반이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고 영업하는 등 계문 냉방도 심각했다는데요. 이 중에 문을 연 채 냉방을 하지 않는 곳이란 의미의 착한 가게 스티커를 붙인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헬스장 여성 회원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 근육 운동을 주 목적으로 헬스장을 찾는 여성이 늘면서 공간 분리, 급남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령이나 어깨를 끙끙대며 들어올리는 남성들 사이에서 운동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또 근육 운동을 할 땐 근육의 움직임을 잘 보이기 위해서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때 남성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와 한국 GM 아베오 등에 이어 현대차의 엑센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소형 세단을 찾는 사람이 갈수록 줄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소형 세단 생산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건데요. 소형 세단의 판매를 급감시킨 건 소형 SUV. 2013년 한국에 처음 등장한 이후 6년 만에 7개 차종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소형 세단과 비슷한데 높은 시야와 넓은 적재 공간 등의 장점을 갖춰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소형 SUV의 인기에 소형 세단뿐 아니라 준중형 세단도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 한때 국민차로 불렸던 아반떼의 경우 올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놓고 한국인 남편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 비용을 지자체가 먼저 지원한 뒤에 가해자에게서 받아내도록 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가해자가 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때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국가가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뒤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런 규정이 현실에선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우선 지급한 돈은 4억 8천여만 원. 하지만 가해자에게 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가해자가 낼 돈이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양파, 마늘 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죠. 신문이 양파 주산지로 꼽히는 충남 서산의 한 밭에 가봤는데 실제로 이 지역 농민들이 파는 양파 가격은 1kg당 200원이었다고 합니다. 20kg짜리 한 망에 4,000원을 받고 도매업자에게 넘기고 있었다는데요. 마늘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농협이나 대규모 도매업자와 계약을 맺은 물량은 그나마 1kg당 최고 1,100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700원에 넘긴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마늘의 적정 단가는 1kg당 2,500원. 하지만 농민들은 3분의 1 수준의 가격에 마늘을 넘기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서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다른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최대 농식품 수출 시장이기 때문인데 특히 파프리카의 경우 지난해 수출의 99%가 일본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토마토와 김치의 대일 수출 비중도 각각 77%와 57%로 높은 편이라는데요. 업계에선 일본이 당장 전면 수입 제한보다는
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농산물 수입 물량의 일부를 무작위로 선별 조사하는 지금의 샘플링 방식 검역이 만약 전수 검사로 바뀌게 되면 검역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지난해 기준 평균 7.6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지난 2015년 조사 때보다 0.6개월, 이보다 3년 앞선 2012년에 비해선 1.2개월이 길어졌다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한편 어린이집 신청 후 입소까지 걸리는 평균 대기 기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평균 2배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